심유철 기자의 키워드 포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 바로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여성 근로자의 삶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 근로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애환을 다룬 영화, 카트.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일까요? 현실에서는 더 큰 차별과 부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성희롱, 경력 단절, 초단시간 근로의 문제점까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책은 없는 것인지 관련 내용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여성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저임금, 쉬운 해고, 언어 성희롱에서 성추행까지 이루어지며 비정규직 여성들의 고충의 결정판을 보여줬는데요. 그 파업 이후에도 여성 근로자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알고 저희 기획 취재팀이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참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차별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는 건 이게 모두 비정규직이기 때문인가요? 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고요. 네. 그들의 근무 시간은 11시간. 인격모독을 모두 감내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때 계약이 되지 않으면 그 일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일매일 불안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전체 고용률을 높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특히 비정규직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아서. 근데 이게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여성 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의 2배입니다. 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 3월 기준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 842만 3천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39만 5천 명, 약 40.3%였습니다. 네. 남성 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2.5%였는데요. 특히 50대 이상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정규직 비율만 높은 건가요? 아니면 대우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대우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금 격차로 이게 이어졌는데요.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의 40%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 2014년 기준 OECD 자료에 의하면요.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8%로 22개 가입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임금 격차 내용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10명 중에 4명은 지금 저임금에 시달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국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0년에 45.77%로 절반에 육박했지만요. 이후 서서히 떨어지면서 2011년부터는 30%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국가와의 격차는 아직도 큰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그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요.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미국은 29.54%, 영국은 26.99%, 독일은 25.94%, 일본은 25.52%로요. 한국보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2%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서 특히나 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건 이건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요? 네. 그건 여성들이 임시직과 일용직, 단순 노무직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뜻인데요. 네.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이전보다 못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여성들은 결혼하고 출산 또 육아로 이게 자연스럽게 경력이 또 단절돼서 이게 또 사회적 문제로 되는데 남성들은 사실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자들만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혹은 좀 뒤로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상용 육아휴직률은 46.9%를 보인 반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9%에 그쳤습니다. 결국 임시 일용직 여성이 출산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게 육아휴직은 계약직에게도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보장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는데요. 보통 여성 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사용자 측은 이를 거부하거나 그 육아휴직을 주는 대신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당당하게 쓸 수 있을 줄 알았던 육아휴직을 현실에서는 또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고충들도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들도 비정규직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민간 공공기관 1,600곳, 7,844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 30대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가장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78.4%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남성 정규직인가요? 예, 맞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보다 높은 직책을 가진 정규직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성이 정규직 전환이나 상여금을 더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성에게 성적 제한을 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 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책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지난 4월에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세제 개편안에도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확충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내놨네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대표적인 예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정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근무 시간만 짧을 뿐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또 그 제도를 통해 고용을 7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 2013년 말에는 삼성, 한화, GS그룹 등 10대 그룹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진짜 그렇게 현실이 됐나요? 실상은 완전 달랐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됐는데요. 가장 많은 규모인 6,000명을 뽑기로 한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대부분 대기업은 2년 계약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또 이들 대기업은 최저임금 130%, 중소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무기계약직,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노동 등의 정부 지원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요. 그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대기업에 인력 공급을 하는 파견, 도급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에도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밖에 문제가 더 있다고요? 네.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2년 동안 근무한 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였는데요. 네. 계약직을 자르고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이 좋아서 시간 선택제지 결국 이것도 비정규직인데 말이죠.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더 힘든 사람이 4대 보험에 미가입된 여성 근로자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보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퇴직금, 연차 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로 가사도우미, 학교 비정규직이나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한 주당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하거나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통상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부분 여성입니까? 네, 국내 초단시간 근로는 당초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하는 시간을 짧게 해서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킨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법률적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 저급여 등 열악한 환경 등을 꼽을 수 있고요. 또 2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임금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 형태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요. 일반 근로자는 매년 임금이 오르는 데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임금 변화폭이 작았습니다. 그나마 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66만 5천 원에서 지난해 76만 5천 원으로 증가했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55만 원에서 지난해 30만 1천 원으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 수입이 필요하긴 한데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여성들에게 좀 그런 약간 좋지 않은 일자리가 돌아가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질이 나쁜 일자리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도 초단시간화도 동시에 진행됐고요. 여성 중심의 초단시간 일자리 확대가 결국 성차별의 심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패한 정책이 하나 또 나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입니까? 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양질의 일자리 확산에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특히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기혼 여성들의 수요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 관계 기관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이 현실을 맞닥뜨린 국민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좀 확실한 해결책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개혁 등 대기업 중심적인 정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낙오되는 자가 바로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는 여성 경력 단절 예방에 주력하거나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미래를 좀 상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여성 근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키워드 포착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